원장님이 이렇게 많이 비행기 띄우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현재 시간이 37분이고요. 많이 기다리셨죠?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이 4분 정도 계시네요. 네. 혹시 제 수업을 듣고 계시는 재원생이나 학부모님 계실까요? 그럼 좀 이해가 빠르고 예우이 보이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굵고 짧고 빠르게 그리고 재밌게 가겠습니다. 편하게 들어보시면 돼요. 많이 힘드셨죠? 우리 아이들 2시간 내내 이렇게 수업 들어요. 제가 빨리 끝내드릴게요. 38분 시작으로 하고 제가 최대한 13분 정도만 할게요. 좀 많이 템포가 빨라질 겁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이동찬이라고 하고요. 이제 뭐 안 해본 곳이 없습니다. 강의 경력 14년 차에 접어들었고, 네, 중계동, 대치동, 일산, 송도, 평촌, 수원 안 해본 곳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5년 전부터 은행사거리에 러브콜을 받고 이제 중계동에서 중등 그리고 고등 사회탐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머님들 혹시 원장님께 얘기를 좀 들으셨을 거예요.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이번 개편 교육안에 통합과학과 통합사회가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통합사회가 어떤 과목인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 공교롭게도 우리 직속 제자가 있네요. 예원 학생, 그지? 네, 저 친구는 이제 온라인 친구인데 저랑 여름방학 때부터 이 통합사회를 한 바퀴를 돌렸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만 제 손길이 있고 이제 조금씩만 꼼꼼히 한다면 통합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1등급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원이한테 좀 많이 물어볼 거야, 알겠지? 자, 가자. 예원이 부담 갖지 마, 알겠지? 속으로 부담 가져야 돼. 자, 가겠습니다. 통합사회는요, 정치, 경제, 문화, 일반사회, 윤리 파트 모든 파트들이 총 영양되어 있는 게 통합사회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머니들께 그리고 학생 자제분에게 경제 파트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 중에서 아주 일부분이고요. 경제 기초 그리고 경제 기본 심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경제 기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들어보세요. 네. 지금 중학생들은 완전 꿀이죠. 앞으로 이런 걸 배울 수 있다는 먼저 체감을 하도록 해보자. 지금부터 약 250여 년 전에 애덤 스미스라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등장합니다. 이 애덤 스미스는 본인의 저서를 만들거든요. 그 저서의 이름이 국부론입니다. 국부론. 이 국부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야. 그때 당시가 절대 왕정 시대거든요. 서구 사회가. 국가가 왜 자꾸만 우리 시장에 간섭하냐. 간섭하지 말아라. 왜 자꾸 간섭하냐. 간섭 안 해도 시장이라는 것은 애초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작동해서 잘 돌아가기 마련이다. 따라서 국가 너네는 간섭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18세기 초중반에 만들어진 자유방임주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자본주의 역사입니다. 자, 그럼 어머니들 대답해 한번 보시죠. 자, 9등급 세대에서 이건 4등급 선지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는요, 최소 국가를 추구했을까요? 최대 국가를 추구했을까요? 화력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되게 조용하시네요. 자, 애덤 스미스는 국가 간섭하지 마, 시장이 알아서 할게,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 국가를 추구했을까요? 애덤 스미스는 최대 국가를 추구했을까요? 최소 국가 아닌가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죠? 네. 자, 이렇게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사상은요, 18세기 중후반부터 그리고 20세기 초까지 약 200여 년 정도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서구 자본주의 세계를. 그러다가 1929년경이 되면요, 대공황이라는 사건이 터져요. 자, 이 대공황이라는 사건은 미국에서 발생한 일종의 경제 침체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경제 침체 현상이 미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전 세계가 휘청하게 되고 경제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서구 자본주의 세계론자들은요, 경제학자들은요,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가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를 기초로 하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는데 이건 어찌 보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바꿔보자. 어떻게? 기존의 자본주의를 수정 한번 해보자. 그래서 등장한 사상이 1930년대에 등장했던 수정 자본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4등급 선지 가보겠습니다. 수정 자본주의는 이제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랑 정반대입니다. 그럼 골라보시죠. 퀴즈 내볼게요. 애덤 스미스의 수정 자본주의는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도, 즉 최소 국가를 추구했을까요? 최대 국가를 추구했을까요? 뻘쭘하네요. 자, 최소 국가일까요? 최대 국가일까요? 최대 국가죠.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3등급 선지 갈까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자, 수정 자본주의의 특징은요, 복지제도 축소일까요? 확대일까요? 이제부터 퀄리티 있습니다. 확대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 손 들어보세요. 자제분들. 축소일 것 같다. 네, 축소. 저에게 복지제도 확대는 이렇게 느껴져요. 복지제도는 국가가
세율에 따라 소득 분위에 따라 세금을 거쳤습니까? 그 걷어들인 세금을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초수급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공공부조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부조는 금전적 서비스죠. 이런 거 우리 아이들이 다 배워야 됩니다. 어머님들. 판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말씀해 보시죠. 수정자본주의는 복지제도 축소일까요? 확대일까요? 당연히 확대죠. 복지제도의 근간은 국가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1930년대에 등장했던 수정자본주의는요. 무려 1979년경까지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79년경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2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중2 세계사가 통합사의 밑거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학년 중2 때 세계사를 배운 이유는 바로 통합사역을 위해서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예원 학생 한번 물어보자. 1979년에 오일 가격이 폭등하거든. 자 우리 이 사건을 가리켜 무슨 파동? 이거 영미권에서는 오일 쇼크라고 해. 무슨 파동?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혹시 아시고 있어요? 친구? 무슨 파동?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무슨 파동? 역대 최고로 오늘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네. 제가 그럼 말씀드릴게요. 1979년경에 있었던 유가 폭등의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석유파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석유파동이요. 단순히 유가 상승한 게 아니라 유가만 상승한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이렇게 물가 상승이 지속화되는 현상을 가리켜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거 4등급 성질입니다. 9등급조차도. 이게 뭐죠? 물가 상승? 디플레이션인가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지속화되면은 그 국가는 마비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는 그 상태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장이 다시 한번 실패한 거예요. 60여 년 동안 수정 자본주의를 믿고 따라왔는데 그 수정 자본주의에 따라 결과가 결국 석유 파동이라는 시장 실패를 겪게 됩니다. 이때부터 세계인들은 다시 한번 각성합니다. 수정 자본주의를 한번 바꿔보자. 그 옛날 150년, 200년 전에 애덤 스미스의 자유주의로 돌아가 보자. 근데 애덤 스미스의 자유주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옛 구자를 쓰는 게 아닌 새로운 신자를 써서 1980년대부터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시대. 자 이제 어머님께 여쭤볼게요. 쫄지 마십시오. 학생들 쫄지 마요. 신자유주의의 특징 가겠습니다. 쪼는 순간 지는 거예요. 신자유주의는 최소국가를 추구했을까요? 최대국가를 추구했을까요? 최소국가죠. 그죠? 복지제도 축소일까요? 확대일까요? 축소죠. 민간사업 위주일까요? 공공사업 위주일까요? 민간사업이지 않습니까? 저에게 공공은 국가라는 단어로 느껴지고요. 저에게 민간은 개인으로 느껴집니다. 개인의 사상을 최대한 발전하고 호응하고 지원하는 게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아니겠습니까? 이걸 공공사업으로 가는 순간 비극이 펼쳐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등급 성질 한번 가볼까요? 맞춰보세요. 어머님들 판 바뀌었고요. 우리 이거 해야 돼요. 신자유주의는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강화될까요? 약화될까요? 퀄리티죠. 자 우리 예언이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내 직속 제자요. 나의 어깨뽕 좀 올려주라. 예언아 가보자. 한번 가보자. 아 제가 원래 수업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예언아 자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일 것 같아? 약화일 것 같아? 강화. 박수 한번 줄 수 있어요? 우리 어이분 학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짱이야 짱이야. 자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는 저에게 이렇게 느껴져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건 저에겐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노사관계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와 사용자가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그리고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고 노동자 또한 사용자의 눈치를 안 보고 자유롭게 이직 활동을 구직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은 뭐죠? 국가가 지금 시장에 개입하고 있습니까?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입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야말로 신자유주의의 특징이라 볼 수 있겠죠. 공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해 줄 수업은 아니셨습니까? 제 강의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건 통합사의 기초 중에 생기초, 바로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달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들 생각하세요. 한국사, 통합사의 암기 과목 아니냐? 아닙니다. 암기 과목 아닙니다. 이제는 이걸로 대학 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상대평가입니다, 어머니들. 네. 제가 뭐 영어 얘기는 하고 싶진 않았지만 수능 한국사 절대평가거든요. 통합사의 상대평가입니다. 이제 뭐 암기 과목 그런 과목 아니에요, 어머님들. 네, 좀 크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통합사회랑 한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 과목을 내신 과목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좀 거국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통합사회랑 한국사 중에서 통합사회는 특히 고3까지 다시 출제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내가 내신 대비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수능까지 연관이 돼 있구나. 실제로 수능에서 나옵니다. 네, 독립과목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중학생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중학생 친구들은 정말 잘 들어야 돼. 이 통합사의 기반 과목이 중3 사회야. 그리고 고1 한국사의 기반 과목이 중3 한국사야. 이 교육부의 기조를 너가 잘 알고 있고 이 시간을 잘 들으면은 너가 내신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알겠지 우리 친구들? 그렇지. 몇 학년이야? 중3? 중2 올라가는 거야? 중2? 친구는? 똑같아. 나중에 현장 강의 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저것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인강도 하고 있고 이제 유튜버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실제로 사회 수업을 하다 보면 어휘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즘 아이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시청각 정보는 우리보다 강해요. 저희 어른보다 강해요.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인쇄 매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인쇄로 만들어진 여러 글자 체계는 되게 약한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예비고1인데 수렴을 몰라요. 발산을 몰라요. 수렴이 뭐죠 어머님들? 저에게 수렴은 집중되고 모여드는 거지 않습니까? 발산은 뭐죠? 확산의 동의어고 퍼져가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아니 수학 선생님들이 이걸 국어 설명한다고 한탄하십니다. 저도 욕을 먹고 있어요. 당신 뭐 하는 거냐? 사탐 선생님. 예, 우스갯소리로. 제가 실제로 최우수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상상고에 진학했거든요. 이 친구가 예비 중2 때부터 저랑 함께 했던 제자인데 이 친구가 저에게 문제풀이 하다가 저에게 물어본 거예요. 특정 학생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친구야. 이해관계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이해관계? 너 설마 나한테 질문하는 그 이해관계가 언더스탠딩의 이해로 생각하니? 예! 이러더라고요. 여학생이었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언더스탠딩의 이해가 아니야. 너와 나의 관계는 사제지간이야. 선생과 제자의 관계지만 너와 내가 만약에 떡볶이 사업을 했을 때 그때부터 너와 나는 사제관계가 아니야. 이해관계야. 왜? 너와 나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이고 그 비즈니스라는 것은 이익과 손해에 놓여진 관계야. 이렇게 위해서 이해관계의 이는 이익, 해는 손해, 그리고 이해와 손해의 관계에 놓여진 관계가 이해관계다 라고 하니까 아이니까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 그때 느끼는 거 많았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어휘력 수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 세계사 수업, 한국사 수업, 통합사회 수업에 말이죠. 그래서 이 어휘력 수업에서도 제가 많이 좀 강조한다는 거. 그리고 제 수업에 있어서는요. 어머니들께서 막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주머니 손 놓고 수업하고 수능 선생님 아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전 철저하게 100% 판서입니다. 말만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판서화로 그리고 구조화로 아이들의 모든 배경과 맥락의 이해를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현장 강의 사진이고요. 여기 보면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뒤에 그만큼 조교들도 있어서 조교들이 즉각적으로 다 도움을 주고 있고 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시험도 보고 있고 후시험도 보고 있습니다. 관리 체계가 다 돌아가고 있다는 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학원 선생님든지 간에 관리는 기본이니까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저번에 2등급이었습니다. 이번에 1등급입니다. 와보고 친구입니다. 자사고 친구인데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공부가 안 될 쯤 되면요. 저는 분기별로 한 3, 4개월에 한 번씩 서성학까지 스카이에서 서성학까지 중경외시는 잘 안 부르긴 해요. 서성학까지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 친구들한테는 상상고와 같은 뭐 하나고와 같은 전사고 출신들 아니면 대원외고 대일외고까지 이제 합격한 제자들을 직접 초빙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 말 안 듣고 선생 말 듣고요. 선생 말보다 선배 말 잘 들어요. 전 그거 역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부르면요. 아이들이 리프레시 돼요. 야! 내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주간 테스트라는 걸 보거든요. 이 주간 테스트를 보면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수업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수업 시간이 9시부터 11시다. 그러면 8시 50분까지 참석시켜서 주간 테스트를 보고 저번 주에 자본주의를 배웠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걸 주간 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합격하지 못한 제자들은 합격할 때까지 제 시험을 보고 있는 게 제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좋든 싫든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아이의 성취도를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온라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조금은 좀 불가하지만 언제든지 이제 현장 강의에서는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온라인 친구들에게 좀 얘기할게요. 자, 나 좀 회의 끝났거든. 이제 온라인도 주간 테스트 보게 할 거야. 기대해줘. 이렇게 볼 거예요. 이렇게 온라인을 좀 볼 거예요. 구글 시트로. 여기 보면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녹색이 지금 1등한 거예요. 파란색이 지금 2등한 거예요.
번호 보이시죠? 이거 다 뒷번호거든요. 아이들이 실명 공개하는 거 정말 싫어요. 어머님들도 싫어하세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래서 뒷번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지금 다 못난 친구들이에요. 제시험 친구들이에요. 다시 또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매주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등과 2등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제 사비를 털어서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 강의 제자 여기 없네요. 정말 주작이 아니라 진짜 줍니다. 그리고 수업 안내나 뭐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나가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조금 이따 찍으시면 돼요. 잠시만요. 지금 현재 이제 3월달에 개학되거든요. 중3 한국사 사회가 중3 과목이고요. 중2는 아시죠? 세계사 다들 겪으셨죠? 악명 높은 과목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파란색끼리 노란색끼리 묶어봤고요. 보통 3월 개강할 때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은 매도 한 번에 많은 게 낫다고 이렇게 들으세요. 이렇게 중3에게. 근데 만에 하나 영가고 친구들은 시간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사 듣고 사회 듣고 사회 듣고 한국사 듣고 뭐 이런 식으로 교차 수업도 가능합니다. 지금 아직 2월달이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국영수가 세팅하고 움직이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단 혹시라도 모르니까요. 지금 사진 찍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중학생 어머니들만 찍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국영수가가 세팅이 되고 남을 때라든지 요즘엔 그것도 아니던데요. 제 과목을 먼저 픽스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3 한국사는 고1 한국사, 수능 한국사, 중3 사회는 고1 통합사회, 수능 통합사회 이렇게 거시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2 때부터 함께했던 친구들은 통합사회가 모의평가를 보건 기출문제를 보건 거의 1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사실상 안정적인 1등급을 격파할 수 있죠. 알고 계시죠? 설명에 들어오셔서 1등급은 4%가 아니라 10%입니다. 그래서 1등급이 아니면 조금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학종이나 여러 가지 비교과 세팅 영향이 있지만 일반고 같은 경우는 치명적입니다. 1등급이 도배가 돼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저는 중학생까지는 연합반이거든요. 이제 고등학생들은 찢어버릴 거예요. 늘 그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께서도 예비고일 어머님들이 지금 1월달과 2월달에 이미 저랑 함께 했습니다. 하소연하세요. 왜 우리 아이 학교는 없냐? 대신여고 왜 없냐? 난리도 아닙니다. 영신여고 왜 없냐? 여기 뭐 송곡여고 있거든요. 송곡여고 왜 없냐? 용화여고 왜 없냐? 제가 일단 이렇게 할 거예요. 대진고, 청원고, 한국3일고반으로 뼈대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가 이 학교랑 같다는 전제 조건 속에 3월 초에 제가 설문조사 돌렸거든요. 이미 제자들 80명한테. 그래서 청원고가 만약에 한국사 시험 범위가 공교롭게도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 후기다. 자, 통합사회 시험 범위가 1, 2다입니다. 근데 어머님의 자녀가 대신여고예요. 대신여고인데 범위가 겹칩니다. 우리의 합의가 있을 때 저와의 상당히 필요합니다. 합의가 있을 때 이제 청원고 플러스 알파 보이시죠? 대신여고가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지금 아직 계약도 안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신여고가 이번 시험 범위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갑자기 흥선대원군부터 6.25 전쟁까지. 그러면 이거 범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여기는 구석기부터잖아요.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시간도 맞아야 되고 어머님의 자녀분의 시간도 맞아야 되고 시험 범위도 맞아야 돼요. 그럴 때 플러스 알파로 쓰는 겁니다. 대진고도 플러스 알파도 얘기 안 썼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머님들 사진 찍는 게 좋으실 거예요. 어차피 국영수가 세팅할 거니까. 자, 고등 자녀분들은 한국사랑 통합사에 대한 수요가 있으실 경우에 사진을 지금 미리 찍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많이들 여쭤보세요. 통합사에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냐. 4단위 정도 나오고요. 한국사 3단위 정도 나오거든요. 학교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사랑 통합사에 합치면 7, 8단위 나와요. 국영수가 6단인 걸 감안했을 때 그 이상이에요.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바라보실 때 내신으로만 바라보실 게 아니라 수능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 내신으로 바라봐도 단위수가 높다는 거. 그래서 암기감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우린 중학생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들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해 드릴게요. 식사 휴식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되게 선호할 겁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 시간 같은 경우는 클리닉을 하거나 특이 진도가 잡혔을 경우에 뭘 하거나 여러 가지 제가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분들이 만약에 대진고, 청원고, 한산고가 아니더라도 전 넣을 생각이라는 거. 그리고 그 대신에 저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 그렇게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달까지 고1 한국사 통합사는 제가 책임질 겁니다.
그리고 2학년 땐 진성 과목, 일반 선택 과목으로 빠져주다가 고3 때 수능 통합 사회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교재 같은 경우는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일단 생략을 하고요. 이 말씀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한 번 1등급 찍은 친구는요, 그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월 말에 중간고사 있거든요. 한 번 1등급 찍은 친구는 그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 친구들 사춘기 끝났습니다. 그 친구들 가정환경, 이성친구, 학업 이거 빼고 학폭 빼고요. 저 14년 동안 받지 않습니까? 안 내려와요. 왜 그럴까요? 한 번 1등급 받은 친구는 주위의 존경을 받거든요. 친구들에게. 그 존경을 유지하려고 사람의 성향이 보수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안 내려옵니다. 선생님 2등급이 3등급이 1등급 치고 들어올 수 있지 않아요? 있어요. 1등급 친구가 저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여자친구가 생겼다든지 남자친구가 헤어졌다든지 가정 환경이 안 좋았다든지 그거 빼곤 제가 알기론 계속 현행체제 유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4월 말 중간고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국영수, 통합사회, 한국사, 통합과 6개 과목 지금 돌리고 계신가요? 이제 4월 말에 큰 폭풍이 하나 터질 겁니다. 그때까지 지금 뭔가가 선행이 안 되고 있거나 하나라도 지금 수능 과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건 1등급의 가능성이 매우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교육 하셔도 돼요. EBS 하셔도 됩니다. 지금쯤 국어, 영어, 수학, 통합과 통합사회, 한국사 6개 과목이 예비 고일이라면 지금쯤 끝나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게 아니면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